안녕하십니까? 자유여행 정보 제공 유튜브 길을 따라 걷다입니다. 이번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테마별 안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골드러시, 리바이스 청바지, 히피문화, 실리콘밸리 산호세 이상 5개 테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 내에 푸른색 링크를 누르시면 친근한 폴모리 악단이 연주하는 샌프란시스코 경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으시면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없이 떠난 여러분의 자유여행에 이 영상이 작은아마 필수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고고. 8. 미국 서부 골드러시와 이민.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골드러시의 현장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곳에서 아직도 남은 금부치가 있는지 눈여겨보시고 크고 무거운 금덩어리를 찾는 행운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황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세기 중반 미국 서부에서 시작된 골드러시는 샌프란시스코를 한적한 작은 마을에서 번성하는 대도시로 탈바꿈시킨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1848년 1월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근처의 서터스 밀에서 제임스 마셜이라는 목수가 우연히 금을 발견하면서 미국 서부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자 미국 동부와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황금을 찾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을 포티나이너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1849년에 도착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육로와 해로 동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위험한 육로를 통하거나 파나마 지역을 건너 태평양으로 오는 해로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백기를 통해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배들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황금 도시의 관문. 골드러시 이전 샌프란시스코는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골드러시가 시작되면서 금을 찾아온 사람들과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상인들이 몰려들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의 주요 항구로서 골드러시 관련 물품들 예를 들어 곡괭이, 사업, 식량, 옷 등의 수입과 수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배들이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들어왔고 선원들이 금을 찾아 떠나버려 항구에 버려진 배들이 즐비했습니다. 무질서와 혼돈 속의 발전, 급격한 성장 속에서 무법과 혼돈도 있었지만 상업이 번성하고 은행, 호텔, 상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도시는 빠르게 체계를 갖춰 나갔습니다. 다문화 도시의 시작,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샌프란시스코는 일찍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골드러시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 샌프란시스코 곳곳에서 골드러시 시대의 발자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골드러시 시대부터 항구의 중심 역할을 했던 페리 빌딩은 샌프란시스코가 항구 도시로 번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입니다. 지금은 활기찬 시장과 상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빅센터 근처에 위치한 파이오니아 기념비는 캘리포니아의 초기 정착민들, 특히 골드러시 시대의 선구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 박물관은 골드러시 관련 자료와 전시물을 소장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웰스파고 박물관에는 골드러시 시대의 금융과 운송 시스템, 역마차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금 운송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황금과 혁신. 골드러시는 샌프란시스코의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에너지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여드는 혁신적인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오늘날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기술 혁신의 허브로 샌프란시스코가 발전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며 도시의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한때 황금을 쫓아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그 시대의 열정과 역사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9. 최초의 청바지 리바이스 501. 여러분은 혹시 청바지가 미국 골드러시 시대에 금강에서 일하던 광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작업복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848년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금이 발견되어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샌프란시스코와 근처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광부들은 험한 작업 환경 때문에 작업복이 쉽게 찢어지고 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1853년에 독일 이민자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골드러시 열풍을 따라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합니다. 그는 리바이스 컴퍼니를 차리고 광부들에게 다양한 직무를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1871년 재단사였던 제이비 데이비스는 금속 리벳을 박아 바지의 내구성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1873년에 이리벳 방식이 미국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이후 리바이스는 프랑스의 질긴 직물인 데님을 사용하고 푸른색으로 염색하여 부드럽고 활동성이 좋은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890년에 세계 최초로의 청바지인 리바이스 501이 탄생하였습니다. 블루진 즉 청바지는 노동자들의 필수 의류로 시작하였으나 그 후 히피 문화를 향유하는 젊은이들의 유니폼이 되면서 강력한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청바지는 초기에는 노동과 실용성을 상징하였으나 이후에는 자유, 저항, 개성으로 그 상징성이 변모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리바이스 청바지가 탄생하게 된 것은 골드러시라는 시대적 배경과 그 중심에 있던 샌프란시스코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리바이스 가죽 패치 로고에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라는 문구가 있어 샌프란시스코가 리바이스의 탄생지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피 문화는 찢어진 청바지, 타이다이 티셔츠, 알몸 행진 등을 통하여 비주류 문화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갭, 베네통 등 미국 패션 브랜드도 이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 히피 문화와 샌프란시스코. 여러분은 우리가 어릴 적에 유행했던 히피 문화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히피 문화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시작된 반문화로 기존의 사회제도와 가치관을 부정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가자는 문화적 운동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우리와 동년배인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기존 세대의 가치관에 반기를 들며 새로운 삶을 모색한 새로운 반문화 운동이었습니다. 히피 문화가 하필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서부 끝자락에 위치하여 마지막 프런티어라는 상징성을 가진 곳입니다.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은 보수적인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과거부터 이민자, 예술가, 동성애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새로운 문화를 시도하는 젊은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미국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실험적이고 독립적인 문화가 생기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히피 문화의 기본 생각을 한번 되새겨보면 1. 히피들은 기존 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했습니다. 2.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를 반발하고 자유로운 삶, 예술, 인간관계를 중시했습니다. 3. 인간의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4. 자아를 해체하고 넓은 의식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환각제를 사용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의 삶의 형태를 살펴보면 1. 도시를 벗어나 시골에 정착하며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2. 새로운 정신적 경험과 깨달음을 얻고자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를 사용하였습니다. 3. 직접 옷을 만들거나 재활용하는 등 DIY 정신을 실천하였습니다. 4. 고정된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 전역을 방랑하며 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5. 여성해방운동과 동시에 페미니즘과 성해방운동을 실천하였습니다. 6.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운동을 하였습니다. 히피 문화가 시작된 지 10년 후인 1970년대 초반 여러 가지 이유로 히피 문화는 점차 쇠퇴했습니다. 그러나 히피 문화는 오늘날의 다음과 같은 중요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1.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한 사상은 현재 환경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2. 회계성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들었습니다. 3. 기존의 사회와 다른 대한 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4. 히피 문화는 로그막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새로운 장르의 예술이 탄생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히피 문화를 전달하는 데 기여한 당시의 가수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밥 딜런, 비틀즈, 지미 핸드릭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노래에는 반전, 인권운동, 사랑, 평화, 사회적 풍자 등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960년대를 풍미한 히피 문화의 심장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당시 수천 명의 히피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던 하이트 애쉬베리를 방문하여 당시의 열기 흔적들을 찾아보시는 것은 값진 체험이 될 것입니다. 11. 이번 테마는 혁신의 대명사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샌프란시스코 남부 즉 산호세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와 팔로 알토, 마운틴뷰, 쿠퍼티노 등 여러 도시를 아우르는 지역을 통칭합니다. 지명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실리콘과 계곡에서 유래했는데 그만큼 반도체 산업이 이 지역 혁신의 시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곳은 구글, 애플,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본사가 밀집해 있으며 수많은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명문 대학인 스탠퍼드 대학교, UC 버클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거대한 혁신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방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실리콘밸리 혁신의 요람이자 상징입니다.
아름다운 캠퍼스를 산책하며 실리콘밸리의 뿌리라 불리는 공가대학 건물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서점에서는 스탠퍼드 기념품과 함께 혁신 관련 서적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소에서 HP가 시작된 일화는 실리콘밸리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컴퓨터 역사 박물관 마운틴뷰에 위치하며 컴퓨터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IT 역사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IT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초기 컴퓨터부터 스마트폰까지 인류의 기술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인텔 박물관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인텔 본사 안에 있으며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인텔의 역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애플파크 방문자 센터 쿠퍼티노에 위치한 애플 신사옥 애플파크 바로 옆에 있습니다. 웅장한 메인 빌딩인 우주선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방문자 센터 옥상에서 모형과 함께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애플 제품을 체험하고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캠퍼스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입니다. 내부 투어는 어렵지만 외부를 둘러보며 구글의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글 로고 조형물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거나 자전거를 타고 캠퍼스를 둘러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 캠퍼스 멜로파크에 위치한 메타 본사입니다. 역시 내부 투어는 어렵지만 상징적인 좋아요 엄지손가락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팔로 알토 시내 스탠퍼드 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아담하고 세련된 도시입니다. 유니버시티 애비뉴를 따라 트렌디한 카페와 레스토랑, 서점 등이 많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기 좋습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집이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기술 산업의 심장이자 혁신의 대명사로 불리는 실리콘밸리는 한때 평범한 농업지대였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과 인물들이 모여 전례 없는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실리콘밸리가 변해가는 모습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명기 스탠퍼드 대학교와 프레더릭 터먼 교수 1900년대에서 1940년대까지 실리콘밸리 역사의 첫 장은 스탠퍼드 대학교와 그 중심에 있던 프레더릭 터먼 교수로부터 시작됩니다. 선구자인 터먼 교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전기공학 교수이자 나중에는 학장을 역임하였고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졸업 후에도 이 지역에 남아 창업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했습니다. 대학과 산업협력의 씨앗 터먼은 스탠퍼드 대학교 소유의 넓은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첨단 기술 기업들에게 임대하여 연구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대학의 연구 성과가 곧바로 산업으로 이어지는 산학협력 모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1939년 터먼의 제자였던 윌리엄 휴렛과 데이비드 패커드가 산호세 근처 팔로 알토의 허름한 차고에서 휴렛 패커드를 창업했습니다. 538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된 HP는 최초의 오디오 발진기를 개발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이 차고는 훗날 실리콘밸리의 발상지로 명명됩니다. 태동기 반도체 혁명과 배신자 8인 1950년대 실리콘밸리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반도체 기술의 발전입니다. 1956년 트랜지스터를 공동 발명하여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쇼클리는 벨 연구소를 떠나 고향인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의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트랜지스터를 상업화하려 했습니다. 쇼클리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은 젊고 유능한 8명의 과학자를 배신자 8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1957년 쇼클리 연구소를 떠나 페어차일드 반도체를 창업했습니다. 이들은 최초로 실리콘 기반의 집적 회로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하여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페어차일드 반도체의 성공과 실리콘 기반 반도체 기업들의 밀집은 1971년 IT 전문 기자 도노플러가 처음으로 이 지역을 실리콘밸리라고 부르게 된 것이 기원이 되었습니다. 3. 성장기 스핀오프 창업의 활성화 196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페어차일드 반도체는 실리콘밸리 창업 생태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페어차일드에서 일했던 수많은 엔지니어와 경영진은 이후 회사를 떠나 자체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이들은 페어차일드 졸업생들로 불리며 실리콘밸리 창업 문화의 중요한 특징인 스핀오프 창업, 즉 회사 간의 분사에 물꼬를 텄습니다. 페어차일드 출신들이 세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가 1968년 설립한 인텔, 그리고 AMD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여 PC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 산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들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4. 확장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시대 197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 1976년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악은 잡스의 부모님 집 차고에서 애플 컴퓨터를 창업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용 컴퓨터 시대를 열며 기술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의 급부상과 함께 검색 엔진 웹 서비스 기업들이 등장했습니다. 1998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실에서 시작한 검색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구글을 창업하며 인터넷 검색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기로 닷컴 버블이 발생했지만 이후 거품이 꺼지면서도 진정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살아남아 성장했습니다. 5. 모바일 AI 소프트웨어 시대 2000년대 후반에서 현재 아이폰의 등장과 함께 모바일 기기와 앱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우버, 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서비스 기업들이 탄생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실리콘밸리 혁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오픈 AI와 같은 기업들이 등장하며 AI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창업 역사는 단순히 기술 발전의 역사를 넘어 학계와 산업계와 자본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혁신 생태계의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개방적인 협력 문화,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열정이 지금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2. 이번에는 또 다른 테마로 실리콘밸리의 심장, 산호세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호세는 세계적인 혁신의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부터 스탠포드 대학, 나사 등의 연구기관과 함께 기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마이크로칩, 컴퓨터 기술 기업들이 급증하면서 실리콘밸리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IBM, 인텔, HP 등 초기 실리콘밸리의 거인들이 이 지역에 터를 잡았으며 현재도 수많은 스타트업과 글로벌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구 2020년 인구조사 기준 약 100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이고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미국 전체 도시 중에서는 10위권 내에 듭니다. 다문화 도시,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다문화 도시입니다. 특히 아시아계 인구의 비중이 높습니다. 산호세에서는 첨단 기술과 따뜻한 캘리포니아의 매력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산호세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성 요셉을 뜻합니다. 1777년 스페인 식민시대의 농업 공동체로 시작하여 캘리포니아 최초의 주도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세기 중반부터 첨단 기술 산업이 발전하면서 현재의 실리콘밸리 중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구글, 애플, 메타 등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과 가까워 기술 혁신의 에너지를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날씨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산호세에는 실리콘밸리의 기술적인 면모 외에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산호세 시내 및 컨벤션 센터. 산호세 시내는 첨단 도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고층 건물과 함께 예술, 문화 공간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규모 컨벤션 센터 주변에서는 IT 관련 전시회나 컨퍼런스가 자주 열리니 관심 있는 행사에 참가해 보십시오. 기술혁신 박물관.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IT,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텔 박물관과 컴퓨터 역사 박물관. 산호세 바로 옆 산타클라라와 마운틴뷰에 위치하여 산호세 방문 시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인텔 박물관에서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텔의 역사와 기술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역사 박물관은 컴퓨터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기술 발전사를 총망라하는 방대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산호세 주립대학교.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캠퍼스입니다. 활기찬 대학 분위기를 느끼며 자유롭게 캠퍼스를 산책해 볼 수 있습니다. 산호세는 다문화 도시답게 다양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시아계 인구가 많아 베트남, 중국, 필리핀, 한국, 일본 등 각국의 정통 요리를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산호세에서 혁신의 기운을 느끼시고 맛있는 아시아 요리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테마별 설명 두 번째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테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